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답깨기 에스다스입니다. 유형 답깨기 우리 최단 경로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시죠. 좌표평면 위에서 상하 좌우 방향으로 한 번에 1만큼씩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이때 원점을 출발한 점 P가 6번 움직여서 최종 위치가 1,3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옵니다.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요, 이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한 칸씩 갈 수 있는데, 뭐 상하, 좌우 다 갈 수 있어요. 6번 움직여서 1,3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걸 제가 A라고 볼게요. A.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죠? 자, B라고 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게 최단 경로면 4번이면 되는데, 이거는 6번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요거랑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자, 요거 3개면 1,3에 도착하는데, 자, 2번 더 움직일 수 있죠? 그 2번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한 번 간다고 치면 또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가면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 요거는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추가될 수 있는 게, 왼쪽으로 한 번 가면은 오른쪽으로 한 번 가는 거. 요거 2개. 또, 오른쪽 먼저 가고, 왼쪽 먼저 늦게 가도 되겠죠? 요게 2개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자, 위로 한 번 더 올라가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것이 추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요, 이 경우를 좀 나눠줘야 돼요. 이해 가시죠? 제가 이걸 A라고 볼게요. A. 위로 올라가는 걸 B, B, B. 그러면 왼쪽을 제가 C라고 볼까요? 자, 이걸 C, 그럼 이건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우가 뭐냐면 A, B, B, B에다가 또 A랑 C가 하나씩 있는 거죠. 이렇게 A, C. 그러니까 얘를 나열하는 거. 얘 순서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것을 나열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 문제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단 경로의 약간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2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총 6번이니까요. 6팩토리얼인데 지금 A가 2개죠? 2팩이 되겠고 B가 3개니까 3팩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경우 볼게요. 이거 위로 올라가니까 똑같이 B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 제가 D로 볼게요. 그럼 이 두 번째 경우는 A 하나, B 3개에 또 B하고 D가 하나씩 있네, 이렇게. 그럼 이 경우는 6팩토리얼을 A는 하나고요. B가 4개가 되겠죠? 4팩, 이렇게. 이 두 가지 경우를 더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그래서 우리 최단 경로 문제의 약간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다. 이 산책로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 8개가 서로 외접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런 모양이네요. A 지점에서 출발하여 산책로를 따라 추단거리로 B 지점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단 원 위에 표시된 점은 원과 직사각형 또는 원과 원이 접점을 나타낸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요. B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최단 경로가 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웠잖아요. 자, 그거하고 비슷한데 약간 모양만 좀 틀리게 낸 거예요. 이 문제를 제가 좀 변형을 시켜볼게요. 요거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냥 직선으로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직선 모양.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곡선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직선이 좀 편하기 때문에 눈에 익숙하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보면 이런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고 자, 이 지점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최단 경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선 그은 거 있죠? 여기서 여기로 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딱 직사각형 모양이 잘 안 만들어지죠?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숫자 쓰는 방법이 더 쉽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경우의 수, 자, 2가지 방법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최단 경로 문제. 첫 번째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푸는 거죠. 전체 n팩토리를 p팩, q팩 이런 걸로 나누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숫자 쓰기. 특별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숫자 쓰기라고 제가 붙였어요. 이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많을 때는 이 숫자 쓰기가 편해요. 이 방법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1 쓰시면 돼요. 1, 그 다음에 여기 쭉 쓸게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볼게요.
이렇게 가시면 1, 1, 1이 될 거고요. 요 지점 1이고요. 자, 요 지점 원리가 뭐였죠? 원리가 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 수 있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더해서 2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원리 나머지 똑같습니다. 여기는 3, 요 점은 4. 요 점은 여기서 오는 것밖에 없죠? 4. 그대로. 자, 이 점 볼게요. 여기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2. 요 지점은 요거 두 개 더해서 5. 요 지점은 5랑 4 더해서 9. 자, 지금은 제가 설명드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 혼자 쓰실 때는 그냥 하나씩 더해가면 돼요. 9 더하기 4 하면 13 이런 식으로. 그대로 13. 이렇게 빨리빨리. 여기는 일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5. 9 더하면 14. 근데 13 더하면 27. 요거 더하면 40. 답이 40까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숫자 쓰는 것도요, 별로 안 걸려요. 시간이. 생각보다. 그래서 숫자 쓰시는 게 좀 편합니다. 장애물이 많을 때는 이 숫자 쓰는 방법. 이걸로 푸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도로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지점 A에서 지점 B까지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가로 방향의 도로와 세로 방향의 도로는 각각 서로 평행하다. 자,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건 직사각 모양이 아니죠. 그쵸? 직사각 모양이 딱 안 떨어지고 모양도 뭐 긴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풀 수가 없어요. 자, 뭐 유충 지점을 찾아서 뭐 조금씩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좀 나눌 것이 많아서 힘들 것 같고요. 또 우리 두 번째 방법인 숫자 쓰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자, A에서 B로 가는데 최단 경로로 가는 거죠. 자, 근데 그림 잘 보시면 최단 경로 이렇게 갈 때 못 가는 부분이 뭐예요? 이쪽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렇게 가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못 갈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여기는 아예 안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이렇게 마지막에 가장 가능한 게 요 라인. 이쪽만 보시면 돼요. 이쪽은 없다고 보시면 좀 편하겠죠? 처음부터. 자, 이렇게 못 가는지요. 지우고 요것만 제가 숫자 쓰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부터 1. 자, 1부터 해서 기준을 여기서 1로 가면요. 보통 이렇게 세로로 쓰던가 가로로 쓰던가 이런 식으로 쭉 써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쓰는 게 편하겠네요. 그래서 이 지점은 다 일단 111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지점 볼게요. 이 지점 1 이렇게 돼요. 자, 이 지점은 여기서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 이 지점은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게 있죠? 1 더하기 1에서 2 이렇게 됩니다. 이 지점은 여기서 오는 것밖에 없어요. 2. 이 지점은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 1과 2 더한 3. 이 지점은요. 3과 1 더한 4. 요것도 4. 이렇게 돼요. 여기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 다음 줄 볼게요. 자, 이 지점은 여기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1. 요것도 여기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1. 요 지점은요, 자, 1과 2를 더해서 3. 요 지점은 여기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3. 요 지점도 이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죠? 3. 요 지점은 3과 여기 4 더해서 7. 요 지점도 일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7. 요 지점은 외길이기 때문에 뭐 안 써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더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꺾이는 지점이라 제가 일단 다 숫자를 썼습니다. 요 지점도요. 이거 안 하고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냥 쓸게요. 편의상. 이렇게 올라오면 1. 자, 요 지점은요. 요거랑 더하는 거예요. 3하고 1 더해서 4. 요 지점은요. 4랑 3 더한 7. 요 지점은 7과 7 더한 14. 최종 답이 14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숫자 쓰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최단 경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자, 원리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푼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직선 도로망이 있다. 5개의 지점 PQRST 중 어느 한 점도 지나지 않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라. 자, 여기 다 못 가는 거예요. 문제가. 다 못 가면은, 자, A에서 출발하면요, 이 이쪽을 통해서 가는 거하고요. 여기서 이 아래쪽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치?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근데 모양을 보니까, 이게 모양이 지금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랑 이거랑 지금 뭐다? 대칭성이 보여요. 대칭성. 대칭성이 보입니다. 즉 뭐냐면 이쪽으로 가는 경로랑 이쪽으로 가는 경로가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구한 다음에요.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자, 대칭성 이런 것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좀 편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는 걸 볼게요. 직사각형 모양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자,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기는 좀 힘들고 우리가 숫자 쓰기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숫자 쓰기. 자, 이것도 1부터 해볼게요. 1, 그럼 이쪽은 1, 1, 1, 1, 1, 1 이렇게 되고요. 자, 위쪽 두 번째 줄 볼게요. 여기부터 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밑에서 오는 것만 가능하죠. 이쪽은 못 가는 거니까 일로 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1. 이 지점은요, 1과 1 더한 2, 그 다음에 여기 3, 4,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지점 보면 되겠네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만 있어요.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이 지점은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5 더하기 4는 9, 9 더하기 5는 1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윗줄여 이 점부터 보겠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거 5, 9 더하면 14 이렇게 더하면 28. 그 다음 이 지점이요. 밑에서 올라오는 것만 있죠? 14고 두 개 더하면 42가 되겠네요. 이 지점은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있죠? 42 그대로 42 이렇게 돼요. 42고 이쪽도 오는 것도 42가 될 거니까요. 총 답은 84가 최종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숫자 쓰는 게 쉽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지금 숫자 쓰는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교차로 P와 교차로 Q를 지날 때에는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을 할 수 없다. 좌회전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서 좌회전 안 된다. 이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A 지점에서요, B까지 갈 거예요. B까지 가는데 이 P랑 Q는요, 직진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을 할 수 없대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게요. 자, 우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푸는 거, 숫자 쓰기.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순열 문제로 풀 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못 가는 거. 자,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 전체에서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요. 못 가는 거 있죠? 불가능한 거. 그거를 빼줄 거예요. 즉 반대 상황을 빼줄 겁니다. 볼게요. 일단 A에서 B로 가는 거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칸을 보면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요. 여기가 다 직선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쪽은 세 개예요. 그러면 전체가 8. 8팩토리얼 나누기 5팩, 3팩 이렇게 됩니다. 이게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 자, 이 중에서 안 되는 거 볼게요. 자, P를 거쳐가는 것 중에서 안 되는 거 볼게요. 좌회전을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요. 좌회전이면 요 지점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볼게요. 여기서 직진하는 것도 되고요. 여기서 직진하는 것도 되고 뭐 우회전하는 거 다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자, 요 지점에서 와서 좌회전해서 가는 거. 요것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P점을 지나는 것 중에서. 이걸 뺄 거예요. 자, 요 경우를 볼게요. 그럼 이거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한 가지. 그래서 1 곱하기 1 해서 1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 한 가지 빼줬고요. Q 지점도 볼게요. 자, 좌회전하는 게 뭐냐면요. 요 지점에서 이렇게 가는 거. 요 지점부터 이렇게 좌회전. 요거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서 직진해 가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서 직진해 가는 거 가능하고 뭐 우회전하는 거 다 가능해요. 근데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요 경우 볼게요. 그럼 요 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이렇게 보면 요 모양이죠. 세로 하나, 둘, 세 개, 3이 되고요.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세로선이 하나, 둘, 세 개죠. 3 이렇게 3 곱하기 3에서 9까지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에서 못 가는 경우 빼준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숫자 쓰기 한번 해볼게요. 숫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좀 지우고 볼게요. 여기부터 숫자 쓸 때 1, 1, 1, 1 여기 다 교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1, 1 이렇게 됐어요. 요 점도 1, 요 점은 2, 요 점은 3 이렇게 쓰고요. 자, 요 점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는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조건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자, 이 조건이 복잡할 때는 자, 요 Q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는 것들을 쓰는 거예요. 여기 쓰지 마세요. 자, 요 지점을 볼게요. 그럼 요 지점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밑에서 올라오는 거 있겠죠? 요거 가능하고요. 자, 요 지점에서 자, 요걸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 요렇게 오는 게 가능해요. 요 3도 더해줘야 돼요. 요렇게 오는 거. 그 다음에 요쪽 지점에서 이렇게 우회전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요 지점에 도착할 수 있는 게 이쪽에서 오는 거, 요렇게 꺾어서 오는 거, 밑에서 올라오는 거. 그래서 3, 1, 1을 더해서 5가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이 5.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그 다음 순서 이어지는 게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은 규칙이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 쓰지 말고 그 다음 상황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은 5랑 1 더한 6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해볼게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 1이고요. 자, 여기 P가 있죠? 여기 건너뛰고 여기 쓰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여기서 직진해서 오는 거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하는 거 가능합니다. 2. 밑에서 올라오는 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 3개를 더하는 거예요. 3 더하기 2 더하기 1하면 6이 됩니다. 6. 이렇게. 자, 그럼 요 지점은요, 볼게요. 자, 요 지점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이게 좌회전이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가능하고요. 여기서 오는 거 가능해요. 6과 1을 더해서 7 이렇게 됩니다. 7 더하기 5 하면 12가 되고 그리고 6 더하면 18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지점은 1이고요. 자, 요 지점 또 볼게요. 요 지점 보면은 자, 이쪽에서 오는 거 가능하고요, 이거. 자, 밑에서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거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안 되고요. 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요, 직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와 1을 더한 3 이렇게 됩니다. 3 더하기 6 하면 여기 9가 되고요. 9 더하기 7 하면 16, 16 더하기 12, 28. 28과 18 더하면 46. 그렇죠? 답이 46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점은요, 숫자를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한 경로를 다 생각을 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어떤 식으로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숫자 쓰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거는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전체에서 반대 상황을 빼는 게 좀 편했지만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또는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둘 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웃한 두 교차로 사이에 거리가 모두 같은 도로망이 있다. 철수가 집에서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약속 장소인 도서관으로 가다가 어떤 교차로에서 약속 장소가 서점으로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도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서점으로 갔다. 집에서 서점까지 지나온 길이 같은 경우 하나의 경로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그림 1과 그림 2는 연락받은 위치는 다르나 같은 경로이다. 자, 이걸 집에서 출발을 해서요. 도서관으로 가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다시 서점으로 이렇게 간 거죠. 자, 요거 하고요. 여기서 도서관을 이렇게 가다가 이 지점에서 연락을 받아서 다시 서점으로 간 겁니다. 자, 이거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경로로 본다는 거예요. 철수가 집에서 서점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자, 집에서 출발해서 서점까지 가는 모든 경로를 구하시오입니다. 철수가 도서관에 도착한 후에 서점으로 가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기 도착하고서도 다시 이렇게 오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요. 자, 여기서 가는데 언제 연락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연락을 받고 다시 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이제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기준을 자꾸 좀 나눠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 라인 있죠?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쓸게요. 요 1번 라인에서 연락을 받을 수도 있고요. 2번 라인에서 연락을 받을 수도 있어요. 3번 라인에서 받을 수 있고 4번 라인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로 나눠서 볼게요. 자, 1번. 자, 1번 라인에서 받는 경우요. 1번 라인에서 연락을 받으면요. 그거는 그냥 바로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 없이 오른쪽으로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만 4번 가면 됩니다. 자, 얘를 A라고 할게요. A. 그럼 A 4개 이렇게 가면 되니까요. 요거는 하나의 경우만 나옵니다. 이렇게. 자, 2번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 볼게요. 2번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2번까지 갔다는 거는 위로 올라가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A도 4개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게 하나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요 두 개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순서가 뒤바뀌어도 될까요? 내려가는 거 먼저 있을 수 있을까요? 내려가고 올라가는 건 안 되겠죠. 여기서 일단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고 올라가는 건 안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에서 순서가 정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A, B, C, D, E가 있어요. 자, 요거를 배열하는데 순서가 A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와야 돼요. 떨어져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A 다음에 B가 와야 되는. 자, 이런 문제하고 이거는 복합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요 개념하고 우리 추단 경로로 가는 거하고 복합 문제가 됩니다. 자, A 다음에 B가 와야 되는 경우는요, 이 A와 B를 자, 일단 같은 문자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모네모하고 CD 이것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네모네모 같다고 하면요. 그럼 이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 네모네모 두 개에 앞에 네모에 A를 대입하고 뒤쪽에 B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가지수는 똑같겠죠? 네모네모라고 하는 거하고 앞에 네모에 A 들어가고 뒤에 네모에 B 들어가는 거하고는 가지수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개념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번 라인에서 연락을 받으면요. A 4개와 위로 올라가는 거랑 아래로 올라가는 게 여기 하나씩 추가되는데 얘의 순서는 이 순서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먼저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A 4개 하고요. 그냥 이거 똑같은 문자로 보는 거예요. B 2개. 요거를 나열하는 가지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3번 라인 볼게요. 3번 라인이면 위로 올라가는 게 2개 있겠죠. 내려가는 거 2개. 그러면은 자, A 4개 하고요. 자, 위로 올라가는 거 2개, 내려가는 거 2개인데 이것도 순서는 정해져 있죠. 위로 올라가는 거 먼저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 2개 나와야 돼요. B가 4개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8팩토리얼 나누기 4팩, 4팩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라인에서 받는 거 볼게요. 4번 라인까지 가려면 위로 3번, 그쵸? 밑으로 3번. 그래서 이것도 A 4개 하고요. 위로 3번, 밑으로 4번이니까, 3번이니까 B가 6개 있게 되죠. 이렇게. B가 6개 있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 A가 4개죠? 10팩토리얼. 나누기 4팩, 6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들을 다 더하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단 경로 문제에다가요.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했을 때 순서가 일정하게 결정되는 문제. 자, 이것도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푸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최단 경로는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자, 첫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푸는 겁니다. 자, 가로, 세로 합쳐서 n개 있으면 n팩 나누기 p팩, q팩 이렇게 가는 거고요. 두 번째, 111 숫자 쓰는 방법. 이게 뭐냐면 어떤 경로가 있으면 이 전에 오는 것들 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더해서 여기 오는 경로를 세는 거.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있고요. 요거는 언제 쓴다? 직사각형이 잘 만들어질 때. 직사각형이 잘 만들어지고요. 자, 요 지점에서 여기로 갈 때 어떤 유충 지점을 거쳐가죠. 유충 지점.
아니면 길목을 잡을 때는 우리 A에서 B로 가는 거에 자, 대각선 방향으로 잡는 거예요. 유충 지점 길목을 잡아서 이쪽 직사각형이 잘 만들어지게끔 요충 지점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푸는 문제.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장애물이 많아지면은 이 숫자 쓰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조건이 복잡하거나 장애물이 많을 때는 일단 이렇게 숫자 쓰는 방법이 더 편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경우의 수의 그 다른 개념들하고도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최단 경로에 관한 거는 이 두 가지 방법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최단 경로는 뭐 문제 없이 다 푸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뭐 어려운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나온 거예요.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앞으로 최단 경로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